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에어팟 맥스를 새롭게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직구를 해서 사신 분들의 리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좀 검토를 하면서 저도 이제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발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도중에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다른 제품군들은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에어팟 맥스를 구매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겨울이니까 좀 다른 아이템으로 구매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어폰과 헤드폰을 꽤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 DAP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시대에 누가 음악을 다른 플레이어를 통해서 듣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아직도 플레이어를 쓰시는 분들과 그 시장이 아주 크진 않지만 나름 존재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아무리 휴대폰 카메라가 좋아져도 DSLR을 쓰는 분들이 있고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파이라는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무선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무선 헤드폰에 넘을 수 없는 무언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편의성이라는 부분에서 무선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유선 헤드폰과 유선 이어폰이 또 쫓아갈 수 없는 벽이 존재하듯이, 아무리 무선 코덱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지더라도 무선 헤드폰을 출시하면서 하이파이를 지향한다라는 말은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상 오른쪽이죠. 이게 이제 제나이저의 PXC5502, 이 2라고 있는 거는 이제 1이 있었다는 얘기죠. 1은 사실 제가 사용을 안 해봤고, PXC550 2세대 이 제품을 처음에 받아서 듣는데 사실 큰 기대가 없었어요. 블루투스 헤드폰에서 음질을 기대한다는 그 어떤 기대치가 한계가 좀 있고 해서 큰 기대 없이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이 생각보다 크게 만족을 했어요. 기대를 안 해서 만족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떠냐면 진짜 굉장히 가벼워요. 체감 무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생긴 건 사실 조금 아주 예쁘게 생겼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심플하고 얄쌍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처음에 딱 개봉을 해서 살펴보면 고급스럽다까진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네, 디테일함들이 세련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헤드폰은 사실 이 착용을 했을 때 오는 어떤 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편안해요. 끼고 있으면 가벼워서도 그렇지만, 음색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얘는 조금 이제 플랫하다는 평가를 좀 받는데,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저음이 둥둥거리지 않고 저음의 양감이 좀 부족하면 플랫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맞는 표현이고요. 근데 이제 소니나 보스 이쪽 계열은 좀 저음이 둥둥거리면서 저음의 양감이 많다 보니까 부스팅된 느낌이 있고 플랫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이 심장을 울리는 듯한, 이 온몸이 같이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 음색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다시 비교를 해보고요. 일단 먼저 PXC550의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점이 통합 품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에 만약에 산책을 하거나 인근 공원을 돌거나 하면서 이걸 쓰고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에어팟 프로보다 이 제나이저의 PXC550 2세대 이 제품의 통합 품질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 에어팟과 비교될 만한 통합 품질을 자랑한다. 이 친구의 장점이 또 뭐냐, 주변 소음을 걸러서 목소리만 보내주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음질도 이게 이제 EQ를 휴대폰에서 어플을 받으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 모드로 들어갔을 때 좌우로 이렇게 좀 더 벌어지면서 이 공간을 감싸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음질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공간감, 뭐 정의감, 해상력 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왜곡이 심하지 않아요. 약간은 심심한 듯이 주지만 들으면서 귀가 피곤하거나 자극이 많으면 피로감을 굉장히 빨리 느끼거든요. 귀를 압박하는 감이 적당해요. 이렇게 막 너무 세게 압박을 하면 얼굴도 좀 아프거든요. 이런 옆면이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참 적당하고 좋은, 생각보다 정말 좋은 헤드폰이다 라고 일단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제 취향에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출시가는 40만원대 제품인데 행사를 좀 자주 하더라고요. 공동구매를 하시기도 하는 것 같고, 인터넷도 검색을 하다 보면 특가로 자주 나오고, 저는 이제 해외에서 직구를 했는데 직구를 할 때도 꽤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에요. 기다리셨다가 어떤 특가를 놓치지 않고 구매를 하신다면 상당히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니의 1000X 마크 4, 1000X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3종으로 출시가 됐잖아요. 헤드폰, 그리고 이제 넥밴드 스타일의 WI-1000X라고 하는 게 있고, WF-1000X는 요 이제 귀에다가 코드리스로 꼽는 거. 코드리스 쪽에서는 소니가 좀 약세를 면하지 못했죠. 하지만 요 헤드폰 그 넥밴드 스타일도 이제 사실 음질은 넥밴드 스타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코드리스에 비해서는 이 거추장스럽고 많은 분들에게 선택을 받지는 못하면서 사실은 이제 1000X 시리즈 중에 이 WH를 달고 있는 헤드폰 계열만 좀 승승장구를 하는 모양새였는데, 사실 저는 1000X 마크 1을 처음에 써보고 이 노이즈 캔슬링이 저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보스나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저한테는 과했어요. 그래서 멀미가 나거나 뭔가 이렇게 우웅하는 그게 두통도 좀 약간 찾아오는 것 같고 해서 노이즈 캔슬링으로는 제가 이제 좀 무난하게 썼던 게 B&W 바우어 앤 윌킨슨이라는 거의 PX 제품. 그 제품이 사실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노이즈 캔슬링 오버이어 타입의 헤드폰이었는데, 그게 이제 걔는 문제가 무게감이 좀 있어가지고 정수리가 압박이 오다 보니까 오래 사용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음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니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1000X 1세대에 제가 이제 그런 노이즈 캔슬링에 불편함을 갖고 뭔가 이렇게 멍멍하고 멀미 증세가 있어서 오래 사용을 못했는데, 3세대부터 뭔가 그런 노이즈 캔슬링의 자연스러움이 좀 추가가 됐다고 해서 4세대를 이제 큰맘 먹고 좀 구매를 했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1세대 때보다는 좀 자연스러워진 노이즈 캔슬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면으로 봤을 때는 소니가 조금 앞서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제품의 노이즈 캔슬링 특징은 자연스러움에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나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시작한다 하면서 우웅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게 소니라면, 제나이저는 뭐지?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켜진 건가? 꺼진 건가? 이런 느낌을 잘 모를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제나이저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그건 그럼 노이즈 캔슬링이 약한 거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둘을 비교하자면 이 소니보다는 제나이저가 노이즈 캔슬링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헤드폰이라는 기기 자체가 귀를 감싸고 귀를 밀폐를 시켜놓고 이제 음악을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소음들은 사실은 자체 캔슬링이 된다고 봐야죠. 귀를 막아놨으니까. 어떤 일관되게 쭉 계속 발생하는 노이즈를 캔슬링 시키는 건 사실은 제나이저 정도 이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제품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니 제품의 장점이 또 있죠. 더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파워풀할 수 있어요. 소니 제품의 또 특징은 이 저음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음이 강조되어 있다는 건 어떤 특징이 되는 거죠.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헤드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약간 플랫한 성향이라고 불리우는 헤드폰을 쓰면 심심하고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음악을 듣는 맛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이 소니 제품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오는, 그냥 적당하게 들어오지만, 하지만 저한테는 이걸 좀 오래 쓰니까 멀미 증상이 아주 살짝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제품 다 지금 이제 멀티포인트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멀티 페어링을 해서 폰 1, 폰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에 들어가면은 1번, 2번에 페어링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이 제스처 동작으로 볼륨을 업다운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을 재생시키거나 이 전 곡으로 가거나 하는 동작들을 할 수가 있죠. 소니보다 그런 동작성에서 제나이저의 동작이 좀 더 빠릿해요. 이걸 이제 직접 해보셔야 하는데, 소니는 이렇게 모션으로 움직이는 거여서 움직이면 이렇게 한 박자씩 늦게 동작을 하거든요. 위로 올리면 올리고, 올린 동작이 휴대폰으로 전달이 되고 거기서 이제 동작이 시작되는데, 제나이저는 움직이면 거의 실시간으로 쫓아와요. 볼륨 버튼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 잡고 올리면 그대로 쫓아 올라가고 그대로 쫓아 내려와요. 이게 정말 써보신 분들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모션으로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조금 불편하거든요. 바로바로 못 쫓아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굉장히 빨리빨리 잘 돼. 인터넷도 그렇고 열었을 때 바로 안 열리면 조금 답답하잖아요. 소니 같은 경우는 모션으로 동작을 해서 한 박자 느린 반박자, 한 박자까지는 아니어도 반박자 느리게 쫓아오는데 반해 제나이저는 굉장히 빠르게 쫓아온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두 가지 무게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들었을 땐 비슷비슷한데 디자인이 제나이저 제품보다 조금 더 잘생긴 느낌이 있어요. 이 무광, 둘 다 무광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이런 올드한 느낌에 반해 얘는 심플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귀를 감싸주는 요 부분이, 이 소니는 조금 약간 얕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귀에 얘는 좀 닿거든요. 귀 끝이 이렇게 딱 착용을 하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깊죠? 좀 더 깊고 얘는 좀 얕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잘 보이시려나?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귀에 이렇게 닿는 느낌이 소니가 살짝 있어서 이게 이제 조금 불편하고, 제나이저 같은 경우는 귀에 닿는 부분이 없어서 걸리적거리는 게 전혀 없는 느낌? 따로 전원을 끄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돌리면 파워 온이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얘가 이제 바로 페어링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되어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페어링을 하는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고 깜빡하고 두면 배터리가 방전이 돼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어떤 헤드폰 거치대를 활용을 해서 이런 데다가 이제 거치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펴진 상태로 놔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이제 방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멋진 스탠드는 못 쓰고 좀 심플한 애들을 사용을 해서 걸어놔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치를 해야 배터리를 방전시키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요게 불편해요. 저는 이제 이런 헤드폰 거치대가 이제 멋져서 이런 데다 이렇게 해놓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파우치 같은 경우 단단함이 없어요. 물렁물렁한 느낌?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하드 케이스처럼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 여행용이라 그럴까요? 조금 가볍게 더 넣으라고. 얘는 근데 이제 구성품이 정상적이에요. 유선 케이블도 있고 항공잭도 있고 충전 케이블도 있습니다. 모든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들을 넣어줬죠. 파우치는 조금 약하고,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치가 좀 단단한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드 케이스, 완전히 뭐 겉까지 하드는 아니지만 그냥 적당하게 단단해서 이 안에다 넣고 보관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도 정상적으로 이런 유선 케이블과 충전기와 항공잭 이렇게 있고요.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 취향이 제나이저 쪽이 좀 더 잘 맞아서 소니 제품에 어찌 보면 이렇게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진 못한 것 같은데, 이미 뭐 이거는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둔 제품이죠. 뭐 그렇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부스팅 되거나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 과한 제품들, 그러니까 과하다? 노이즈 캔슬링이 강하게 들어오는 제품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맞지 않아서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용자분들에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에어팟 맥스가 나오면 이제 어찌됐든 구매를 하기는 할 텐데, 하이파이라는 이름은 광고에서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출시를 하면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또 이 아이들과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